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코스 건강의 법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이 치주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양치를 또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칫솔질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요, 이 전동 칫솔이라든가 음파 칫솔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음파 칫솔 같은 경우는 굳이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칫솔질을 보통 3분 정도 하러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입속에 있는 세균막이 제거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1분 정도만 했다. 그 정도 하게 되면 네. 우리 치아 있지 않습니까? 이 예. 치아에 치약을 이렇게 살짝 묻힌 정도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잇몸 질환이라든지 중치 이런 걸 예방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화장실을 나오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화장실에서의 3분은 엄청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3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금방 닫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장실을 나와서 TV를 보시거나 뭐 책이나 신문 등을 읽으시면서 칫솔질을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치약을 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칫솔질은요, 1분씩 10번 하는 것보다는요, 한 번에 10분 동안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횟수보다는 시간에 좀 더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분은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음식도 많이 드시고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 칫솔질에 공을 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김근우 씨,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전라도의 아주 맛있는 맛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리산을 품에 안고 있는 전라도 구례를 다녀왔거든요. 전라도 하면 또 음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음식 얘기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음식이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지금 빨리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어주는 아름다운 강이 있었습니까? 이 성진강을 따라 떠난 두 번째 여정. 지난주 하동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푸름을 간직하는 고장 전라도 구례로 떠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데가 바로 여기죠? 네. 하동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성진강이라는 그 강의 느낌이 너무 좋은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인 것 같습니다. 또 봐도 참 멋스럽고 그렇네요. 전국 최장수 마을 가운데 하나인 전라남도 사도리 상사마을. 이곳에 전국 10대 약수터로 손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오, 10대 약수터요.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당몰샘 이렇게 불리는 곳이거든요. 1986년에 고려대학교 예방의학팀이 수질 검사를 했는데 불장균이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요? 그래서 전국 최상의 물로 판정받은 그런 물입니다. 수정보다 더 정말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 투명한 이 당몰샘. 이런 맛 그대로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 샘물에서 대장균이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물이 정말 깔끔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뒤쪽으로 지리산이 있는데, 지리산의 약초가 이렇게 쫙 녹아 들어가지고, 이 당몰샘으로 다 이렇게 스며든다는 그런 물이 바로 이 당몰샘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가 전국에서 장수 마을로 또 일어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좋으니까 오래 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깔끔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 네. 또다시 마시고 싶은 그런 물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무병장수를 돕는다는 샘물을 지나서 당몰샘 바로 옆에 자리 잡은 고택으로 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쌍산제라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쌍산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해주 오씨 일가가 6대째 터를 지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야, 그래서 대단하다. 대문을 열고 이제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가면 이제 눈에 이렇게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집안이. 근데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늠이 하기가 정말 힘든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넓은 정원이 펼쳐지고 또 하나의 고택이 조용히 숨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발길을 싹 잡아끄는 곳이 있었거든요. 만나러 가는 길이 정말 운치가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해조 씨 분들의 선조 4대 위패를 모신 사람. 여기 이제 가문이 있는데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가지 중에 보면 선친을 존경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쭉 있는데 맨 끝에 있는 게 가장 인상적입니다. 원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색. 여자를 좀 멀리 하라라는 그런 상징성인데, 이 많은 가문 중에 전부를 다 지킨다. 그럼 이제 그분은 성인이고요. 그 중에 한 2-3가지 정도만 이제 지킨다면은, 정말 좋은, 후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 오시게 되면, 하나 정도는 기억해가지고 가셔서 실천해보는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운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지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꼭 가시면 한번 새겨보시고요. 대나무가 이게 뿜어 나오는 이런 곳에 피톤치드가 막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맑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길을 쭉 걸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이렇게 다시 다가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또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차밭이 있거든요. 그 차밭의 향기도 같이 음미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편안함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숲길을 지나서 쭉 가시게 되면 쌍산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서당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딱 가시게 되면은 예전에 학동에서 서당으로 쓰였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그 천자문 있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하늘 천따지 하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평온한 그런 곳입니다. 대청마루 또 넓지 않습니까? 예. 그 넓게 이어진 대청마루, 그 다음에 툇마루, 여기 보면 너무나 시원한 그런 느낌이고요. 대청마루 위에 써진 쌍산제라는 이 이름도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한옥의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마음 편하게 이곳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남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예, 금강산도 19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드디어 전라도의 맛을 볼 차례입니다. 거기서 이 생각을 하셨군요. 그렇죠. 예, 이곳이 이제 100년 정도 된 한옥을 이렇게 손수 수리를 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오. 아주 느낌이 색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곳은 쌍산제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전라도 음식의 특별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방 속꼬리찜이거든요. 그냥 간판처럼 나옵니다. 네. 각종 한약재 그냥 속꼬리찜이 아니라 뿌려내는. 하루 동안 한 방에 쭉 이렇게 절여놨다가 그것을 찜을 해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생각만 해도 벌써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 거시기를 맛보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속꼬리 요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우리 조상들이 아주 즐겨 먹었던 전통 음식이거든요. 맛이 아주 담백하고요. 오랜 시간 끓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그 다음에 풍부한 어떤 미량 원소 이런 것 제가 때문에 봐서는 이게 이제 보이식품도 거시기거든요. 네. 그 속꼬리죠. 예. 속꼬리를 이제 핏물을 빼기 위해서 하룻밤 담그고 그 다음날 끓는 물에 이제 한번 삶아내요. 삶아낸 다음에 이제 기름기를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해서 이제 압력솥에다가 40분간은 삶아요. 그래야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잡수기 편하게끔. 그래야지 부드럽거든요. 이게 백봉령. 예, 여기에 이제 몸에 좋다는 수지향, 각종 한약재지 않습니까? 인자, 13가지 정도를 단기, 넣어주면 그래서 더욱더 오미자. 맛이 있습니다. 그 이것만 넣기만 해도 그냥 네. 몸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최고급으로 보시다시피 이 상품으로 써요, 저희 지금. 예, 속꼬리는 열과 풍균을 기름을 가라앉히고 제거하고 나서 당뇨 있습니까? 어지럼증에 고기는 듬뿍 넣어주나요? 제가 먹어야 되는데요. 알맞게. 네. 맞게 잡수면 안 하죠. 콜라겐이 됐습니까? 예. 콜라겐도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 관절 피부에도 아주 좋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평소에 갈비찜 이런 걸 먹어봐서 그런지 비슷한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많이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볼볼 끓고 있는 것만 봐도 정말 그만 입에서 군침이 싹 흘러내립니다. 이야. 네, 몸에 좋다는 각종 한약재를 달여낸 육수와 팔팔 끓이는 한방 속꼬리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맛을 보는 차례입니다. 온전하겠는데요? 드디어 속꼬리찜을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빨리 먹고 싶어요. 예, 드셔요. 야. 바로 드셔도 돼. 먼저 잘 익은 큼지막한 속꼬리 이거 좀 있습니다. 예, 요건 바깥에서 하나 이제 살짝 건져. 예, 초록 다 된 거다, 그죠? 예, 정말 크네요. 드셔도 돼요. 야, 근데 이 이제 버섯하고 색깔도 같이 벌써 곁들여서. 네, 예. 먹음직스러워요. 이제 이거만 먹는 게 아니라 예, 버섯하고 여기다가 같이 곁들여서. 버섯을 곁들여서 버섯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버섯을 이렇게 같이 함께 딱 버섯하고 곁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그럼 그 곁들여서 향도 뛰어나고 속꼬리찜의 진정한 맛도 같이 우러나옵니다. 정말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죠. 응. 이게 소고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섬진강 강물을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듯이 그냥 쭉 흘러가는 아주 매끄럽게 그냥 살짝 입속으로 들어가서 입에서 한번 살짝 액센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데요? 예, 짜지도 않고요. 자꾸만 그 입맛을 당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정말 맛있어요. 버섯을 드시고. 버섯을 좀 먹고
그리고 이제 속꼬리찜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래요? 방법을 네, 알려주셨거든요. 매실액. 아, 그래요? 아, 매실을. 네. 아, 그 매실은 매실과 왜 먹는 거예요? 함께. 이제 이게 느끼하니까 아무래도 기름을 제거했어도 고기이기 때문에 좀 느끼한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실을 드시면 느끼한 맛이 좀 덜해요. 예, 소화를 돕는 매실의 그 새콤달콤함 있지 않습니까? 느끼한 맛이 이걸 먹게 없습니다. 되면 육고기의 느끼함을 살짝씩 해주거든요. 아, 그냥 이 매실 맛도 정말 좋아요. 맛있었습니다. 매실 입이 얘기까지 아주- 하니까 침이 더 고이네요. 네. 그렇네, 확실히. 아, 그렇게 이제 먹으면 이 속꼬리찜을 제대로 먹을 수 있다. 아, 몸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몸에 정말 좋고요. 아, 속꼬리찜이 진국이지 않습니까? 이 국물. 이것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속꼬리면 뭐 약재 성분이 국물에 다 있을 텐데. 난 이제 젊은이에서 와, 이제 그때 조금씩 제대로 사요. 드시네요. 그렇지, 아무래도 밥에 비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밥에 싹 비벼서 이렇게 해서 입에 딱 넣는 그 순간, 말이 필요하겠죠? 저희는 괴로워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뜨겁기도 뜨겁지만, 아, 조금만 뜨거워도 돼요. 우리가 정말 진국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그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범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그 달콤한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이 살짝 녹는 맛. 아, 여기 이게 찜도 마찬가지고 이 그 버섯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싹 들어가면 그냥 손동가서 잘잘 흘러내리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아주 그 자꾸 먹게 되는 그런 맛. 정말 독특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아, 속꼬리찜을 맛보았습니까? 맛보고 나니까 벌써 해가 연이어 저물게 되고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전라도에서 긴 여정을 이곳 쌍산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예. 너무나 포근했습니다. 느긋하지 않습니까? 이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이게 쭉 바풍을 팔았던 곳을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아, 역시 여행이라는 것은 즐겁기도 하지만 건강한 여행이 정말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정말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 자체가 내 몸을 위한 소중한 여행이다. 이 최고의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아주 풍성한 볼거리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닭몰샘의 쌍산제에 그리고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속꼬리찜까지. 저희도 보는 내내 즐거웠지만 직접 맛을 보신 김광수 씨는 더욱더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예. 아, 속꼬리찜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닭몰샘, 그 다음에 이제 쌍산제 속꼬리찜이 가까운 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쭉 둘러보시기 좋고요. 특히 그 속꼬리찜의 진한 국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맛보시고, 그 다음에 닭몰샘. 그냥 물이 아니라 지리산 약초가 녹아내는 물이거든요. 그거 이제 딱 드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그 하룻밤, 한옥에서 하룻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장작으로 군부를 쫙 대주거든요. 네. 그럼 저녁 시간에는 이제 뜨거워서 지금 못 내려가는데, 서서히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아랫목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 아, 그 따스함. 찜질방 막 이렇게 건강을 찾아서 가셨습니까? 아, 필요 없이 그냥 그 따스한 아랫목에서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냥 이렇게 저같이 건강해집니다. 예, 예. 아우, 말씀만 들어도 그 기운이 느껴지는 게 정말 부러운데요. 맑고 깨끗했던 닭몰 샘물에도 저는 눈이 갔지만 또 국물이 정말 진했던 그 속꼬리찜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국물 색깔이 근데 조금 진해 보여서 혹시 짜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짜지 않고요. 약간 그 단맛이 돌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약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약재의 그 짙은 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달콤하면서 그 다음에 그 짙은 향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기지 않습니까? 뼈가 있으면 이제 고기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살이 이렇게 사르르 이렇게 떨어집니다. 아. 그냥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르르 떨어지면서 이 치아 같은 데 하지 않아도 예. 그냥 그대로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자체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건강이 내 몸속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행도 여행이지만 아무래도 건강한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과 여행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꼭 잡을 수 있는 이런 여행을 이번에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볼거리와 먹을거리까지 풍성했던 전라도 여행길이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가족들과 함께 전라도로 한번 맛 여행, 또 여러 가지 볼거리 있으니까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한번 여행을 꼭 가봐야 되겠다, 이곳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광우 씨, 즐거운 여행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건강에 관한 알짜 정보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실속 있는 시간이죠. 바로 건강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김수희 리포터,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탐구하셨죠? 네, 이 미나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년에 딱 한 번 수확하는 한재 미나리를 최고로 꼽으실 텐데요. 이 정말 울산에서도 최고의 영양가를 가진 미나리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봄철 입맛 돋우는 미나리 탐구하러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오늘의 건강 탐구 주제, 저의 멋스러운 서예 솜씨로 소개하려 합니다. 미나리 한 펄기를 캐어서 씻으이다. 이야, 좋다. 오늘의 주제 아시겠나요? 네. 벼슬을 떠난 이가 임금을 생각하는 그 충심을 미나리에 비유한 시조를 써보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집집마다 키울 정도로 인기 있던 미나리 탐구해 보겠습니다. 땅 좋고 물 맑은 이곳 5,000평의 광활한 대지에 맛있는 미나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미나리 수확이 한창이라 손이 보이질 않을 정도인데요. 다른 데서는 보통 한 번 수확하면은 5번, 6번 하는 데 비해서 한재 미나리 경우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처음에 파종을 해가지고 한 번만 수확하는 것이 한재 미나리의 특징이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미나리 끝에 요 빨간 선, 바로 오랜 기간 동안 영양분을 모아놓은 증거인데요. 영양가 많은 미나리 어떻게 자라고 있나 봐야겠죠? 아니, 미나리는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쪽 저쪽을 둘러봐도 메마른 땅뿐. 물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밤에 물을 대서 지하수를 대서 온도를 높이고 낮에 물을 빼모래 해서 미나리가 햇빛을 많이 봐서 뿌리 쪽에, 그래서 미나리가 아주 충실하게 잘 크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한창 수확철의 미나리는 이렇게 푸르름을 자랑하는데요. 보글보글 지하수가 밤새 미나리의 성장을 돕고 이렇게 낮에는 햇살을 모아받으며 영양분을 받게 된답니다. 미나리 하우스 구경을 하고 왔더니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 이곳. 길게 늘어선 줄까지.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네, 선박이 청정 미나리 맛보러 왔습니다. 미나리 쌈싸주는 친구 소희까지 먹고 혼자 맛있게 먹고 삼겹살과 미나리 찰떡궁합이라며 한 입 주실 것 같더니 한 입 크기로 말아서 혼자서 또 먹고. 아유. 이렇게 환상적인 맛의 미나리는 수확하자마자 깨끗하게 씻어내어 일단 시민들 밥상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미나리의 삼겹살 맛있겠네요. 네. 네, 미나리는 그 수건 혹은 그 수영이라고 하는데요. 동해보감에 보면은 그 미나리는 갈증을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면서 주독을 풀어주고 대소장을 이제 활동시켜주고 부임과 황달병에 좋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우, 이거 만병통치약인데? 빛이 나요. 애들은 와라, 어른도 와라. 미나리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머리에 두통이 오고 열이 날 때 미나리를 먹어주세요. 조혈작용과 정혈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맑혀주어서 머리를 맑게 해주고 또 생으로 이렇게 즙을 내어 먹으면은 청열 해독의 그 효능이 있어서 열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왠지 내 몸에 쌓여있을 것만 같은 술독, 그리고 갈증에 힘이 드신다고요? 자, 이때도 미나리 먹어주세요. 미나리는 그 간의 열을 내려주어서 그 주독을 제거해주고 그 갈증을 그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숙취 해독에 그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이고, 늘 관절이 걱정이시라고요? 미나리 잎을 매일 섭취하면 류머티즘에 좋은데요. 예, 미나리 잎에는 단백질, 칼슘, 철분, 인 등이 들어있어서 그 관절염이나 류머티즘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미나리 아플 때 말고 틈틈이 먹어주면 좋잖아요. 자, 어떻게 먹을까요? 재래기도 해먹고 뭐 생거로 그냥 쌈장에 찍어도 먹고 생거 찍어 먹고, 대하스 무치도 먹고.
미나리 맛있게 먹기 첫 번째 전입니다. 특별한 요리 선생님 모셨는데요. 선생님, 미나리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뭐 잘 굽어지지 뭐 별게 할 게 있니? 뭐 밀가루 넣고 소금 넣고 간만 맞은 맛있다. 잘하네요. 한평생 미나리 요리를 해오신 달인, 미나리가 어디에 좋아서 이렇게 많이 드시나요? 미나리 암에 옛날부터 이게 암 같은데 위장 암과 한데 이거 만비에 다 좋대. 노릇노릇한 전을 뒤로하고 두 번째 맛볼 음식은 미나리 무침. 양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소금도 좀 넣고 고춧가루도 좀 넣고 이래가 막 섞어가 먹으면 맛도. 그것도 쉬운데요? 네, 즐거운 웃음소리만큼이나 5분도 안 걸리는 간단 요리법에 덩달아 즐거워지시죠? 뭐 짱구 있나 뭐 장마 여가 막 눈치가 막 위문 배고플 때 사면 위문 맛 좋다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된 무침, 맛 봐야겠죠? 향긋한 봄 내음이 풍기는 미나리 무침. 조금만 주세요. 잠깐. 과연 제작진의 평가는? 괜찮지? 맛있어요.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왕세자도 안 먹고는 못 배기는 맛. 어떤 음식과도 남녀노소 누구나 미나리를 참 좋아할 텐데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미나리가 이제 그 속이 많이 냉한 사람이나 그 소화기가 약한 사람, 비위가 허약한 사람, 그다음에 대장이 약해서 변이 묽은 사람에게는 잘 맞지 않습니다. 미나리는 원래 찬 기온에 송화 흡수율이 낮은데요. 어떤 육류와도 잘 어울리는 미나리와 절대 만날 수 없는 육류, 바로 닭입니다. 아, 닭이요? 예, 닭과 미나리는 그 상극 음식으로 그 음양의 조화가 잘 맞지 않아서 자칫 배탈을 일으키거나 식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만병통치 미나리, 울산에서 만나는 한재 미나리 먹고 올봄 온몸의 기운 북돋으세요. 아, 미나리 정말 빛이 날만하네요. 예? 향기도 좋고 네. 또 아삭한 그 질감도 있는 그 미나리. 저도 이 미나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재 미나리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에서도 이 한재 미나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물이 많은 땅에 토마토 농사를 실패한 이후에 사장님이 네. 직접 청도에 가셔서 자매 결연을 맺고 시종은 물론 재배 방법까지 배우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이 미나리 효능에 정말 할 말을 다 잃었습니다. 두통에 열, 그리고 술독에 예. 갈증, 관절염, 그리고 변비에까지 좋다고 합니다. 우리 미나리가요, 우리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 효과가 없는 데가 없네요. 네, 그래도 닭이랑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식중독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혹시나 닭과 함께 드셨다면 올리브즙을 드시면 한결 나아진다고 합니다. 예. 김수일 리포터 때문에 이 미나리에 대한 그 정보를 정말 저희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와이프한테 그 미나리 좀 사서 전 좀 붙여달라고 간단하니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김수희 씨 잘 들었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청춘을 돌려다오 중년의 성형. 노화가 진행되면서 주변 조직과 피부 탄력도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눈꺼풀. 하지만 시력에 악영향을 주거나 피부를 짓무르게 할 수도 있어 미용 목적이 아니어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동안 열풍이 불면서 시술이 간단한 보톡스와 필러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은데요. 하지만 제대로 알지 않고 맞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젊고 어려 보이고 싶은 욕구보다 선행돼야 할 똑똑하고 건강한 외모 관리법. 중년들의 청춘 찾기, 정일봉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생생 클리닉 시간입니다. 앞서 주제 화면을 통해서 보셨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요즘 동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형이나 또 시술에 관한 관심도 덩달아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시술이라고 쉽게 생각했다가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동안 욕구보다 더 선행돼야 할 건강한 외모관리법. 오늘 정일봉 성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처짐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이 눈꺼풀 처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나이가 들면은 이제 피부와 얼굴 근육이 탄력을 잃어서 처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눈꺼풀도 처지게 되고 또 대부분 눈꺼풀 처져서 병원 오시는 분들은 첫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인상이 너무 좀 무겁게 보이고 고집스러워도 보이고 어두워 보인다. 대부분 그런 어떤 주증상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외관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이 피부가 이렇게 짓물리거나 또 뻘겋게 부어 올라오는 분, 어떤 분들은 가렵고 그런 염증 증상이 있는 분도 있고 심한 분들은 눈꺼풀이 처지면은 첫째는 눈꺼풀이 많이 피곤하다고 그래요. 피곤하고 무겁다. 그리고 또 시야를 가리니까 좀 이렇게 시력도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주증상으로 찾아오시죠. 늘 이 미용상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는데 눈 건강이나 또 생활 불편함 때문이라도 이 치료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화로 인해서 눈꺼풀이 처질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죠. 눈꺼풀이 처져 있으면은 처진 눈꺼풀을 제거하는 건데 우선 늘어진 이제 피부를 제거할 거고 그 안에 근육이나 지방을 적당하게 제거하면 되는 거고요.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처진 눈꺼풀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왕 눈꺼풀을 수술할 때 보기 좋게 쌍꺼풀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는 수도 있고요. 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주름인데요.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보톡스나 필러는 손쉬운 방법으로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톡스와 필러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했거든요. 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톡스하고 필러는 사실 전혀 다른 주사인데 막 우리 시술하러 오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걸 또 혼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톡스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이마라든지 아니면 미간 이런 눈가에 있는 표정 주름들 움직이는 주름을 잡아주는 것이 보톡스고 그다음 필러라는 것은 표정 주름이 아니라 이런 이미 골이 깊거나 움푹 파이는 부위 아니면 콧등이 났다거나 아니면 팔자주름, 턱이 없다거나 이렇게 움푹 꺼지거나 깊은 주름에서 채워주는 것이 필러입니다. 네, 주름이나 눈꺼풀 처짐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굳이 미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기능적으로 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눈꺼풀 처짐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분 만나 뵙고 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올해 56세의 이 여성, 평소 눈꺼풀 처짐으로 고생을 하다가 상담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힘이 한 처지니까요. 눈도 힘이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눈물도 눈곱도 자주 보이고. 눈의 경우 노화 진행 속도가 특히 빠릅니다. 눈 주변 조직과 지방층의 피부 탄력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눈밑이 볼록해지게 되는 거죠. 위 눈꺼풀이 많이 처져 내려오고 또 아래 눈꺼풀도 볼록하게 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은 시야를 가려서 시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또 어떤 분들은 눈이 좀 침침하다는 것도 계시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피부가 짓물려서 가렵거나 뻘겋게 부어오르는 그 염증 현상도 생길 수도 있고요. 눈꺼풀 처짐의 경우 나이가 들어 보이는 주 원인인데요. 하지만 미용 목적이 아니라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라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늘어진 피부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안에 있는 불룩한 지방을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팔자 주름을 펴주는 거죠. 주름은 만인의 고민일 텐데요. 역시 주름에 대한 고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입니다. 저도 눈가에 주름이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해갖고 나이 들어 보이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평소 얼굴 주름과 얼굴의 움푹 패인 부분으로 인상이 사나워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이 여성 환자. 간단한 시술로 인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시술을 결심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좀 많이 잡히고
또 웃을 때 팔자주름이 많이 잡혀서 오셨거든요. 동안 열풍이 뜨거운 요즘 보톡스와 필러의 인기가 높은데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성형수술하면은 이제 단순한 미용 목적만 생각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장애 문제가 또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 사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걸 위해서는 적극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요, 또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공공연하게 보톡스나 필러 시술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술을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또 찜질방이나 미용실 이런 곳에서도 이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불법 시술은 쉽게 말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의 지시 없이 어떤 병원이 아닌 그런 공간에서 시술을 하는 게 우리가 불법 시술 행위다라고 말하는데, 참 불법 행위는 해서도 안 되고 시술을 받아서도 안 되는 매우 어떤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약의 성분이 좀 많이 다르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불법 시술을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약물을 하나하나 다 추적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그 필러 경우에 사용하는 약물들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무슨 뭐 바셀린이라든지 어떤 공업용 파라핀이라든지 뭐 공업용 실리콘이라든지 예, 그런 도저히 이 피부 안에는 주입해서는 안 될 그런 물질들이고, 사실상 저희들 병원에서는 정품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 다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될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정품이 아닌 약이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 시술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한 분 오신 거 보니까 한 3년 됐다는데 3년 전에 보톡스를 맞았대요. 이 볼에 이렇게 살이 없고 주름이 져서 맞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만져보니까 단단하게 아주 굳어 있어요. 근데 보톡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몇 달 있으면 이 약효가 다 떨어지고 없어지는 건데, 그건 안에 필러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불법 필러죠. 그러나 분명히 인체에서는 당연히 인체에 쓸 수 없는 필러인데, 보통 그 기간이 뭐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단단히 돌멩이처럼 굳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볼겋게 가렵고, 볼겋게 부어 있고, 안에 무슨 뭐 돌멩이 하나를 넣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렇게 불법 시술을 하게 되면은 염증이 생긴다거나, 부어 올라온다거나, 또 병원에 치료받으면 잠시 좋아했다가 또 좀 지나면 또 이렇게 부어 오른 반복적으로 염증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심하게 되면은 돌멩이처럼 굳어버리고, 그러면 얼굴이 굳어지면 나이가 들면서 쭉 아래 처지죠, 그러면. 처지면 아래 혹을 아래 쭉 달고 다니는 것처럼 아주 흉측한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불법 시술에 대해서 조금 부작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제대로 된 루트를 통해서 시술을 받았더라도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필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름이나 움푹 꺼진 부위에 필러 주사를 놓는데, 필러에 따라서 어떤 건 해독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해독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넣는 약물이 혹시 너무 오버해가지고 너무 많이 넣어서 이제 울퉁불퉁하게 더 튀어나왔다.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보면은 이 눈꺼풀 아래 그 필러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 눈꺼풀이 굉장히 얇아요. 이 얇은 부위에 필러를 놓다 보니까 이 두툼하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걸 다시 교정을 해야 되는데, 해독제가 있는 것은 바로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독제가 없는 것은 녹일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필러 중에서도 놓는 기술에 따라서, 놓는 부위에 따라서 약간 울퉁불퉁 이렇게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필러에서는 가장 문제고. 네, 혹시 시술 후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보톡스를 맞게 되면 통상적으로 시술을 하고야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이제 눕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보톡스보다는 이제 필러 같은 경우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필러라는 것은 내 몸 안에 소위 이물을 넣는 거니까, 넣는 거기 때문에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기 쉽겠죠. 그래서 주사 맞는 부위를 한 일주일 정도는 손을 댄다거나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찜질바잉 한다거나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한 3, 4주 정도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어쨌든 음식도 너무 기름진 거라든지 그런 것들 조심하는 거.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음주도 당연하죠. 예. 저희는 뭐 술은 한 달 먹지 마라. 또 담배도 한 2주는 끊어라. 근데 참 고민이 많은가 봐요. 남자분들은. 예. 오늘 정일봉 성형외과 전문의를 모시고 이 중년의 성형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의 법칙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건강의 법칙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함께 방송 소재 제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위에 나만의 건강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요. 저희 건강의 법칙 게시판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방송 자막으로요. 저희 당첨되신 분 지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받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네. 직장 상사에게 들들 볶였을 때, 왜 내가 그때 이렇게 대응하지 못했을까? 좋은 자리 있을 때 그때 가서 옮길 걸. 라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런데 너무 지나친 이 과거에 대한 고민, 쓰라린 경험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병에 더 걸리기가 쉽고요. 또 삶의 질이 나쁜 건 물론이고, 거기다가 고통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쉽게 온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미래에만 너무 치중하면 괜찮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미래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건강에 그렇게 눈에 띄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자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그런 특징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주말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이어먼트 상품권을, 젠뷰티 자수정 건강에서 테라피 상품권을 드립니다.